지상 낙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답은 무조건 러시아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낙원이니까요. 거리는 마치 패션쇼 런웨이처럼 스타일리시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도로 위는 럭셔리한 자동차들이 장식하죠. 밤이 되면 도시는 활기로 넘치고 리듬과 춤이 멈추지 않는 곳. 자, 2025년 현재 이 낙원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떠나볼까요? 러시아는 약 17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땅 전체가 아니라 그 심장부인 수도 모스크바에 집중해 볼 겁니다. 먼저 흔한 오해와 달리 모스크바는 꽁꽁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벨라루스의 동쪽,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과 맞닿은 서쪽 국경과도 꽤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기후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야쿠츠크 같은 북쪽보다는 훨씬 온화한 편입니다. 하지만 온화하다는 말에 속지는 마세요. 겨울엔 여전히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니까요. 반면 여름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반팔 차림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카페와 콘서트를 즐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냅니다. 지도를 보면 2500제곱킬로미터 남짓한 모스크바가 러시아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약 1200만 명이 거주하는 러시아 최대 인구 밀집 도시입니다. 1800만 명이 사는 이스탄불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하죠.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블럭들, 그리고 하늘을 찌르듯한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들어서 있죠. 이 정교한 도시는 850년 넘게 러시아의 수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모스크바 강은 도시를 둘로 나누는데 그 위에 놓인 수십 개의 작은 다리들은 풍경에 낭만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지 역할도 톡톡시 합니다. 이 다리들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상인과 예술가들의 길목이 되어 주었죠. 모스크바에서 꼭 가봐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곳,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붉은 광장 레드 스퀘어입니다. 자갈이 깔린 이 광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서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이 유명한 광장은 그 광활한 뚱만 아니라 인상적인 건축물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백만 명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 국가 행사부터 대통령 연설까지 수많은 이벤트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광장 한가운데 솟아있는 성 바실리 대성당은 알록달록한 양파 모양 돔 덕분에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은 느낌을 주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 대성당을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모스크바는 수도로서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식을 하고 싶으신가요? 수백 개의 레스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클럽이 지겨우신가요? 탐험해볼 만한 색다르고 핫한 장소들이 수십 군데나 널려 있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교적인 분이라면 이 도시에서 마주칠 다양한 캐릭터와 새로운 얼굴들에 매료되실 겁니다. 도시의 삶은 활기차면서도 동시에 매우 여유롭습니다. 거리는 보통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혼자 걷는 사람을 보기는 꽤 드물 정도죠. 사진 촬영 또한 이 도시의 두드러진 문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도심에서는 전문 사진가들이 돈을 받고 스타일리시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더 전문적인 촬영을 위해 아예 작은 스튜디오를 차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건축물, 거리, 공원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스튜디오라는 사실이죠.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이 도시의 건축 양식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제는 국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굳이 거리에 작은 스튜디오를 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승인과 인정을 기다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셀카를 찍어대죠.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라브 사람들 특유의 특징을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얀 피부, 금발머리, 그리고 매혹적인 초록색이나 푸른 눈동자 말이죠. 물론 아름다움의 기준은 상대적이지만 슬라브 사람들은 그들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 스스로도 이걸 잘 알고 있고 이런 인식이 그들의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밤 파티뿐만 아니라 낮에 친구들을 만날 때도 정말 세련되고 꼼꼼하게 차려입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정교회를 받아들인 국가지만 종교적 신념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하죠. 이런 자유로움은 삶의 에너지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즐거움과 삶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거리의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죠. 모스크바의 거의 모든 모퉁이에는 도시의 선율을 선사하는 놀라운 젊은 음악가들로 가득합니다. 모스크바가 가장 붐비는 시간은 보통 해질녘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되면 인도는 발 디딜 틈이 없고 빈 벤치나 조용한 구석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굳이 만남이나 대화를 위해 카페를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이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니까요. 모스크바의 인파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거리를 걷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세 미만의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죠. 노인분들은 주로 지하철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스크바의 교통 시스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광범위한 지하철 네트워크를 갖춘 곳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다른 러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모스크바의 지하철역들은 웅장한 건축미를 자랑합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이 지하궁전들은 놀라운 청결함과 정교한 디테일을 갖춘 예술작품이나 다름없죠. 통계에 따르면 모스크바에는 11개의 노선과 160개 이상의 역이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활기찬 거리를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고급 럭셔리 차량이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페라리, 메르세데스,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최상위 모델의 차들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이는 이 도시의 경제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말라야 부룬나야 거리는 이런 럭셔리 라이프와 엘리트들의 중심지입니다. 눈부신 자동차들, 화려한 쇼핑센터, 비싼 레스토랑으로 가득하죠. 마찬가지로 페트로프카 같은 거리도 부의 상징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거리들은 화려한 조명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빛이 납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라 방문객들이 여행하기에도 수월합니다. 러시아어를 못해도 많은 곳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런 다문화적인 분위기는 언어뿐만 아니라 미식의 관점에서도 큰 장점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맛을 이 도시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치안도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거나 카페에 앉아 즐길 수 있죠. 모스크바 사람들도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해합니다. 사람들의 여유롭고 행복한 표정에서 그걸 쉽게 읽을 수 있죠. 사람들을 억압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스크바에 대해 꽤 많이 알아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모스크바가 러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화제가 되는 유일한 도시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말고 나폴리가 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말고 바르셀로나가 있고, 영국의 런던 말고 맨체스터가 있듯이 러시아에는 모스크바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웅장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면적 약 1400제곱킬로미터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인구 600만 명에 육박하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크기나 인구가 아니라 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위치입니다. 핀란드 바로 남쪽에 있고 에스토니아와는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환승지점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있다면 이곳 거주민들은 이 시간 안에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죠. 덕분에 현지인들은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유럽의 현대 문명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이 모스크바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도 이 도시는 두 세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모스크바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단연코 바다와의 접근성입니다. 모스크바는 큰 강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진 않죠. 반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쪽으로 핀란드만 그리고 그 너머 발트해로 열려 있습니다. 이건 도시의 지리와 라이프 스타일 모두에 기여하는 환상적인 특징이죠.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은 여름에 독특한 해변을 즐길 수 있지만 모스크바 사람들은 이런 호사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질녘이 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해변을 산책하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도시 생활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명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이 아주 오래 간다고 말하긴 힘듭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름은 그리 길지 않고 기온도 빠르게 떨어지니까요. 만약 날씨만 완벽했다면 이 해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가 되었을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전 세계 극소수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자연현상, 바로 백야, 화이트 나이츠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름철, 특히 6월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해가 지지 않아요. 밤에도 하늘이 밝죠. 새벽 3시에 해가 떠서 밤 11시가 되어야 거의 지평선에 닿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 하루 최대 19시간 동안 햇빛을 받게 되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극권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이 백야 현상이 더 강렬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축제의 장이 됩니다. 모퉁이마다 축제가 열리고 골목마다 거리의 예술가들을 볼 수 있죠. 조명쇼, 음악 공연, 춤, 연극 등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 백야의 리듬을 즐기며 독특한 경험을 하죠. 사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단지 이 시각적 향연을 보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몰려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우린 이제 막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라 과거의 그늘에서 성장해 미래를 형성해가는 역사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 땅은 그저 늪지대였습니다. 네, 1703년까지는 늪이었죠. 표트르 대제는 이곳을 보고 머릿속에 구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곳을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운하로 도시를 장식하고 수도로 건설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이 도시를 제국의 쇼케이스로 변화시켰습니다. 200년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황궁이 솟아오르고 차르가 머물며 외교 테이블이 차려지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정치적 권력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교육과 문화 수준 또한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1724년에 설립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는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죠. 도시에 40개 이상의 대학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박물관이자 역사의 무대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건물, 다리, 조각상들이 마치 말을 걸어오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듯합니다. 독특한 풍경 앞에서 주머니에 핸드폰 넣는 것조차 잊게 될 정도죠. 르네상스부터 소비에트 브루탈리즘, 바로크에서 신고전주의에 이르는 건축적 다양성에 매료되실 겁니다. 특히 도시의 심장부인 넵스키 대로, 넵스키 프로스펙트를 보게 된다면 말이죠. 그 역사적인 질감에 놀라고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많은 유럽 수도들과 경쟁하는 이 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거리는 하루 종일 붐비고 카페는 항상 만석이죠. 모스크바와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도 외모 가꾸기에 공을 들입니다. 사교 활동은 그들의 일상이죠. 사람들은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물론 이 도시는 밤에 진짜로 깨어납니다. 럭셔리한 자동차들과 조명으로 장식된 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꿔놓죠. 거리를 채우는 음악 소리가 도시의 리듬을 유지하고
불빛이 밤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장 아름다운 점 중 하나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적 사실이 아니라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자신감, 수준 높은 교양, 그리고 성고정관념을 깨는 다재다능한 커리어로 유명합니다. 예술, 학계, 기술, 과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언제나 여성들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 높은 수준 하나만으로도 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러시아에서 살기 좋은 두 도시 중 하나인지 명확히 알 수 있죠. 1억 4,500만 명의 러시아 인구 중 거의 모든 사람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이런 열망은 특히 임대료와 집값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죠. 예를 들어 도심에서 아파트를 빌리려면 방 2개짜리 집 기준으로 월 7만 루블, 약 9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조금 더 큰 평균적인 집을 원한다면 10만에서 15만 루블, 즉 한 달에 1,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죠.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도시 외곽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외곽은 합리적인 월세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물가를 감당할 소득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시 거주자들의 월 수입이 1,100달러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거리에서 보이는 옷 잘 입고 잘 꾸민 사람들의 모습에만 속지 마세요.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한 가족이 여유로운 삶을 사려면 월 평균 3,300달러 정도는 벌어야 하는데 이건 종종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교통편의 경우 시내 이동은 지하철과 버스로 해결합니다. 특히 넵스키 대로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도시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 시스템 역시 모스크바처럼 마치 미술관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 감탄하실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고 싶다면 고속열차로 5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바다 여행을 선호한다면 크루즈 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크루즈를 타고 오면 비자 없이 3일 동안 도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러시아어가 지배적이지만 다른 러시아 도시들에 비해 외국어 구사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약간의 러시아어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표지판, 방향표시, 지하철 역명 등이 전부 키릴 문자로만 적혀 있거든요. 또 다른 난관은 날씨입니다. 1년 중 대부분 비가 오고 우울한 날씨가 특징이죠. 즉, 이 도시에서 살 계획이라면 변덕스러운 날씨와 서늘한 기후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악 고조. 오늘 우리는 웅장한 두 도시의 영혼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하나는 권력과 화려함, 모더니즘의 심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우아함과 예술의 전형이자 유럽을 향한 창입니다. 두 개의 위대한 도시, 서로 다른 성격과 영혼을 가졌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의 다른 측면들이죠. 삶은 비쌀 수 있고 조건은 따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험을 넘어 시간 여행, 그리고 언제나 탐험할 가치가 있는 미지의 세상을 선사합니다. 오늘의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음 탐험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